분명히 진영은 나눠져 있습니다. 네. 여전히 윤석열 의견을 내치는 그런 세력들 등에 올라타고 쉽게 말하면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이고 네. 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3 비상계엄의 그 오판에 정치적 책임을 우리 당도 져야 되니까 윤석열 측근에서 호가호위한 세력 일부라도 정치적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우리가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변모시키는 그런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네. 이 역시 이제 우리 당원들과 비록 8대 2의 구도지만은 20%의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정되는 거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당심을 얻어서 당대표가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해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정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보수층 전반이나 중도층 더 넓게 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비전이나 전략을 아마 있어도 이야기를 못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당심을 잡는 데 지금 구조상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드러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이 뭐 최저 10%대 최저 수준까지 나왔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네. 정당 지지율 이전에 보수층의 크기를 보면은 대선 전에 30%였던 그 보수층이 지금 20%대 후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 대회가 예. 열렸습니다. 앞서 뭐 김문수 후보 출연됐습니다만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후보들이 모인 만큼 5명 후보들이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였는데 컷오프 통과를 위한 사위 경쟁이 치열하겠습니다. 제가 뭐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사이 경쟁의 대상은 이제 김문수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모두가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 8월 22일 전당대회까지는 20일 꽤 많은 시간이 남은 거죠. 지금 현재 초반부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도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후보자들에게 더 이상 이제 우리 당에 있지 않는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 가지고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갖다 그 논쟁을 통해서 편가르게 하고 또 당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언사를 자제해 달라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분명히 진영은 나눠져 있습니다. 네. 여전히 윤석열 의견을 내치는 그런 세력들 등에 올라타고 쉽게 말하면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이고 네. 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3 비상계엄의 그 오판에 정치적 책임을 우리 당도 져야 되니까 윤석열 측근에서 호가호위한 세력 일부라도 정치적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우리가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변모시키는 그런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네. 이 역시 이제 우리 당원들과 비록 8대 2의 구도지만은 20%의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정되는 거죠. 이제 4명의 후보가 정해지고 나는 이유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구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제 경쟁이 이루어질 겁니다. 홍영식 소장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통합과 쇄신 중에 뭐 무엇을 우선시할지를 놓고 각자 입장이 지금 다른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주자들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당심을 얻어서 당대표가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해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정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보수층 전반이나 중도층 더 넓게 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비전이나 전략을 아마 있어도 이야기를 못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당심을 잡는 데 지금 구조상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드러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이 뭐 최저 10%대 최저 수준까지 나왔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네. 정당 지지율 이전에 보수층의 크기를 보면은 대선 전에 30%였던 그 보수층이 지금 20%대 후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기반이 되는 보수층조차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아무리 당심을 갖고서 당대표를 결정하는 거로 하지만 이 경쟁에도 이
당심 즉 그 강경 보수의 지지층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게 되면은 당선되고 나서도 외연을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의원은 이제 그 아무래도 통합 쪽을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 그 반대쪽 개혁을 이야기하는 쪽에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해서 이 개혁 진영들은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대를 해야만이 각각 개혁 진영 후보들의 외연성이 이 연결이 되어서 확장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병도 의원님,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통합 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면서 정당 해산을 우려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 주자들끼리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은 우리는 정통 보수다. 통진당 비유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보면 국힘당 내부에서는 솔직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당 해산이라는 것을. 네. 먼저 뭐 우리 주진우 의원이 정통 보수다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정통 보수라는 자부심을 가지는지 저는 진짜 묻고 싶습니다. 네. 뭐 법치주의 훼손, 헌법 가치 훼손, 뭐 내란 이런 부분에 대한 태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통 보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정당 해산이라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목적과 절차가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헌법 역사에서 통진당이 정당 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적은 진보적 민주주의 이 강령이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네. 어떤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다고 또 했냐면은 이석기 재판에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이석기의 발언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활동이 이제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비춰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뭐 목적까지는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활동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했냐 아니냐와 관련해서는 많은 의문들, 의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특검의 결과와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여기에 가담했다, 동조했다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이석기 때보다는 훨씬 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태도들을 또 봤을 때의 문제입니다. 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 씨가 지금 면접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면접에 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장동혁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은 윤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여전히 국민의힘을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내란 수계가 장악하고 있는 당 이것의 활동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지금 특검의 결과와 그다음에 이후 국민의힘의 태도에 따라서 정당 해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네. 이것은 오로지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미연 소장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번 전당대회에 불출마했지만 역할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 전 대표 향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전 대표가 역할을 하려면 누가 차기 당대표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 2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김문수 전 후보와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거든요. 그 두 분의 지지율 합치면 거의 과반이 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여론조사 결과대로 뭐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만일에 지금 이 두 분의 좀 특징이 있다면 전한길 강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좀 이분들은 유연하거든요. 유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한길 강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한동훈 개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만일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죠 강성
대표가 선출이 된다면 저는 한 전 대표의 입지는 매우 좁혀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분들이 만약 강성 대표가 들어선다면 지난번에 내란 때문에 스탑이 됐던 그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전 대표가 강성 대표가 들어선과 동시에 입지가 매우 보수층에서 좁아들면서 저는 다시 정치하기도 매우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한편 그렇게 생각합니다.